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청소년 사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광현 전 익산시 관광투레 PD를 모시고 익산시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행사나 관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이광현 PD도 좀 비슷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하면 특히나 이제 문화관광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직격타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힘들긴 한데 저희는 기존에 이제 뭐 사업들이 코로나 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좀 살짝 밀어놨다 진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사업들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다른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강의나 컨설팅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은 또 소수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운영상에. 취미를 보니까 이게 무한 상상과 레저 스포츠예요. 네. 관광 분야 활동하는 거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 취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먼저 레저 스포츠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레저 스포츠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사실은 뭐 고향이 무주잖아요. 그래서 스키를 좀 일찍 접했고 그리고 뭐 스노보드 타고 서핑, 스쿠버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이제 두루두루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바빠서 이제 많이 못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한 상상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 기획이나 문화 관광 일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상상이 아니라 계속 비틀기를 하면서 이 뇌를 꼬집어줘야지 또 나름대로 창발적인 어떤 생각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취미화 된 것 같아요. 너무 일에 빠져 사는 거 아니에요? 늘 그러죠. 한쪽에는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이력을 보니까 오랫동안 청소년 관련 일을 했어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원래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청소년 연맹 그 중거집단 활동을 뭐 길게는 안 했지만 잠깐 했었고요. 대학교 때는 이제 유소스텔 그 여행 동아리를 또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YMCA의 레크리에이션 대학 지도자 대학에 입문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떤 일? 초기에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댄스 동아리. 예, 아이들을 이제 돌보 옆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상당히 그때는 혈기왕성한 때라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호흡 맞추고 이런 것들 지금으로 보면 아마 방송사의 어떤 로드 매니저 뭐 이런 형태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빠지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청소년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2018년부터 3년 넘게 익산시 관광투레 PD를 하셨잖아요. 네. 관광투레 PD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하죠. 네, 관광투레 PD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프로젝트입니다. 정책 프로젝트인데 전에 저희 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총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관광공사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각 지역의 관광의 행태들을 보니까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은 똑같은 거, 저쪽에 가서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다. 네, 그러죠. 예, 그래서 각 지역 색깔에 맞춰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 전문가를 발굴을 해서 지역 그 관광 사업체를 좀 발굴을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출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이제 3기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해서 그 관광 둘의 첫 해에
사업체들 발굴하고 사업체들이 관광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관광들의 PD를 하면서 좀 보람이나 성과가 있었던 것,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제가 2015년도에 관광들의 PD가 되고 18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익산 관광두레의 익산시의 어떤 관광의 모습이, 그러니까 미륵사지의 효도관광이나 아니면은 학생단체들의 어떤 고대문화 중심으로. 네. 수학여행 형태로 이제 이렇게 관광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편으로 이제 뭐 화장실 관광이다 이제 이런 형태 그냥 잠깐 내려서 휙 한 바퀴 돌고 이제 바로 이제 뭐 이웃 도시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광이란 개념 자체도 시민들이 관광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많이들 이제 역설을 하셨지만은 이 고기의 맛을 못 봤던 거죠. 관광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딜레마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산시의 시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일단은 관광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그게 사업화로 진행되는 방향들을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고백도시 익산이라는 나름대로 컨텐츠를 끌어내고 그게 익산시의 관광 브랜드가 또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뿌듯하죠. 아, 자랑할 만한 것이다. 네, 그렇죠. 고생이 많으셨네. 이 관광들의 PD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죠. 예. 관광 산업이 잘 되는 도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순천 같은 데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네. 여수도 마찬가지고. 예, 관광계 두레를 통한 다른 지역 뭐 성과 사례 있으시면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전국에 이제 워낙에 이제 이 관광도래 PD 분들께서 지역에서의 역량들도 그동안에 상당히 탁월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기존에 이제 자원 환경이든 아니면 인적 자원이든 이런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체들을 발굴하고 사업화되는 부분들이 쭉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뭐, 여수 사례나, 그리고 곡성 사례나, 그리고 홍천 사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수 사례 같은 경우 사실은 관광, 뭐, 여러 가지 엑스포도 하고 해서, 인프라는 구축되어 예, 겉으로의 어떤 양적 팽창이 됐다고 하면은 그 내실을 잡아간 부분들이 관광들의 이제 역할들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그거 처음에 이제 양적 팽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가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순간적으로 팽창했다가 축소되고 이제 이렇게 약간 멈칫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간극을 좀 관광도래에서 메워주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곡성 사례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을 섬진강이라는 자연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지역 여행 업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태동도 되고 어찌 보면은 그 끊임없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또 홍천 사례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영역들을 엮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관광 이슈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 관광 두레로 어떤 지역의 어떤 성과들이 있었던 사례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는 얘기인데 네. 익산은 관광 자원은 많은데 깨는 작업이 되지 않는다. 네. 평가가 많아요. 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익산은 아시겠지만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 자원도 많고 네. 뭐 금강이나 만경강 2개 강이 지나고 있잖아요. 자연 자원도 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자원이 좀 경쟁력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거 소중해. 우리 거 소중해. 만경강 노을 질 때 예뻐. 금강의 이 널찍한 이 시원한 가슴이 뻥 뚫리는 뭐 이런 게 있어라고 하지만은 대체 상품 관광에는 끊임없이 대체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견해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을 잘 해주느냐. 그들이 왔을 때의 만족감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포장의 기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스토리로 포장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그 주변 환경하고의 잘 연결을 해서 포장을 하든 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만경강과 금강을 예를 들으셨으니까 만경강에 접근될 수 있는 이 관광의 어떤 거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디일까 그 장소가.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춘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여건들이 되나.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경강만 보려고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을은 전국에 어디든 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강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걸로 활용해서 관광 산업하고 연결이 되려면은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적절한 지원도 좀 필요한 거죠. 초기에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원이 사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다. 예. 미륵사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면은 방문객은 계속 스쳐 지나갈 거라는 거죠. 주차장을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주차장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차박이나 캠핑카로 채워지면은 그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결국은 거기에 갔을 때 여기 옆에 뭐가 있어? 어떤 앵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당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카페 또는 어떤 뭐 체험 공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원인은 좀 이따 해보고요. 예. 그러면 자원이 풍부한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익산이 뭐 관광도시라고 표방하기에는 매우 약한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이제 관광도래 PD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지역에 도대체 제가 관광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수련 활동을 전국으로 다 돌아다녔거든요. 다 돌아다니면서 뭐 경주는 뭐 1년에 뭐 한 7번씩 가고 그랬어요. 많이 가시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뭐 2박 3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질문을 하면 익산 미륵사지 이제 외국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익산은 왜 이게 불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의 자원들을 해석하는 면이 있다. 공급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여행객들이 왔을 때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 욕구가 있는, 욕구를 자극할 만한 거리들이 같이 붙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전문가들이 아주 밀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해서 어느 공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하자라는 게 조금 더 구체화돼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좀 생각을 예, 해야 예, 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약하다 이런 예. 말씀인데요. 이렇게 관광들의 PD를 하다 보면 행정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생각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행정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의 소통은 좀 잘 되는 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 민간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이 이제 접점을 마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접점들을 이제 누가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접점 부분에서 민간은 막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막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죠. 틀에 갇힌 예. 게죠, 틀. 틀을 이제 예. 뭐 갇힌 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이나 이런 부분, 법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론 불가능한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민과 관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부분은. 우리 이광현 PD 하면 생각나는 사업이 뭐 왕궁리 유적전시관에서 하는 천년별밤 캠프. 예. 문화재청에서 우수상도 받았어요. 네. 시민들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처음에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원래 원초적으로는 제가 수련관에 근무를 할 때 뒷마당이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들이 찾아오셨는데 애가 가출했는데 이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서에다 다 그 얘기를 수소문을 했어도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련관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지금 가출한 상황인데 좀 물색 좀 한번 해줘라.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서 잤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음지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끌어낼 수는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홍콩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긴 2시에 출근을 해요. 2시에 출근을 하는데 야간에 오락실이며 요런 데를 공원이며 다니면서 그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작업들, 양지로 끌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상만 했었고 12년도에 시민창조스쿨, 익산 희망연대에서 진행하는 시민창조스쿨에 저희가 그걸 한번 해보자. 지도자. 그때 참여를 했어요. 예, 참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되신 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규합을 하는 과정에서 야, 그걸 굳이 청소년 쪽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 문화재 같은 데서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가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왕궁리 유적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요즘 그 행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예, 뭐 오히려 익산 시민들보다도 외부에서 더 많이 알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은 미리 전화가 오셔서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래 번호 남겨줄 테니까 좀 문자 좀 넣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익산을 고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고백도시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 서동 선화공주 그 생각 때문에 하신 건지. 초기에는 사실 이제 태동의 기본적인 이제 밑바탕은 그동안 진행해온 천년별밤 캠프라든지 어떤 문화재 지구에서 진행된 것이 이제 토양이 됐고,
시로부터 이제 요청받은 게 교도 세트장하고 세교산하고 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겠냐. 아, 교도 세트장하고 예, 세계문화유산하고 네,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왕복을 하거나 왜냐면 이 정확하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게 세트장 보시는 분들은 세트장하고 뭐 중앙동 이렇게 보고 가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세계유산 보는 분들은 거기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죠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 석 달 정도 이제 고민을 같이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원초적으로 그러면은 같이 공통점이 뭐냐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스토리 라인을 좀 형성을 하려면 공통점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해서 공통점 찾기를 좀 놀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 세 군데가 교도소하고 교도세트장, 미륵사지, 왕곡유적. 교도세트장은 좀 못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딱 공통점이 있어요. 탑이 있습니다. 탑,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왕곡유 5층 석탑, 교도세트장 감시탑이 있습니다. 특이해요. 사실 거기서 이제 출발했어요. 아, 거기서 탑이라고 하는데 개체로. 네,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뭘 할까? 이제 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럼 정서 그래 외양상엔 탑이 있다. 그럼 이 내면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데?라는 이제 고민들을 그때부터 또 했는데 결국은 미륵사지나 왕곡유적의 탑은 어떤 기원하는 거, 소원하는 게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교도세트장의 감시탑은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쵸? 네. 교도소라는 공간은 저는 안 가봤지만은 뭔가 마음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려놓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쌓아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걸 빨리 내려놔야지 얼른 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음 비움이다. 내려놓는 거다.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는 곳에 공통점이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기원 여행 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좀 세련되게 좀 비틀어 보자 해서 간 게 야, 그럼 교도세트장에서 미륵사지를 가려면 이 과거잖아. 백제잖아. 그럼 영어로 고하고 거기 백제 해가지고 고백 여행으로 가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갔던 거죠. 남녀간의 그런 고백이 예.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고백 여행은 남녀 고백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아, 그것도 넣죠, 뭐. 해서 이제 2017년도부터 그게 쌓이고 해서 지금은 7가지 영역이에요, 그게. 고백 안에. 예. 고백의 그러니까 유형. 7가지예요. 현재 보니까 이제 여러 마을 다니면서 뭐 시골 여행 콘텐츠 개발도 하고 네. 운영 지원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 문화 관광 역사 쪽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 개발들을 하고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받쳐줘야 되는 이제 이 배우 이제 관광지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코스가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단절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게 스토리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여행 상품들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가서 농촌 체험을 해야 되고 느닷없이 가서 해설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을 예를 들어서 고백이다라고 하면 고백의 라인을 쭉 잡아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그쪽에도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스토리 라인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럼 그러지 말고 각 마을별로 차별화된 마을도 똑같거든요. 체험 프로그램들이 뭐 인절미 만들기, 뭐 고구마 캐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마을별로 한번 차별화 시켜보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그 시골 여행을 상품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거기 농촌관광 코디네이터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익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도 되고 도시 이미지도 개선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활동가이고 전문가로서
익산 관광산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늘 가능성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늘 그 인용 강의를 할 때 인용을 하는데 중용 23장에 이제 그 글귀에 보면은 이제 정성을 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성. 예. 정성을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도 정성을 들이면은 그 안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되고 그게 밖으로 배어 나오고 이게 어떤 빛을 내고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그 원동력이 된다고 한 부분을 저는 늘 이렇게 이제 담고 마주하는데 익산 관광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SNS에 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은 익산의 관광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예. 과거에도 그랬을까?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시작은 저는 충분히 됐다. 예, 얼마든지 지금 된 상황이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역시 관광에 대한 집중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국가 프로젝트들도 지금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걸 펼쳐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디데이를 사실은 전 늘 잡으라고 그래요. 주민사업체들이나 농촌 마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기점이 필요하다. 언제로 기점을 잡을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이 익산 방문회로 알고 있어요. 그럼 디데이인 거예요. 무조건 디데이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나머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죠. 식당에서 카페에서 체험장에서 그리고 시민들 익산 시민 모든 시민들이 늘 이웃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방문의 해가 끝났을 때 그 느낌들이 익산에 갔더니 이제 그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이 욕구들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로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긍정의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하면은 익산에 방문했더니 너무 친절하더라. 근데 거기 갔는데 김씨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분을 다음에 나는 또 가서 봐야 되겠어.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고백의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무 감동이었어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의 좌표가 바뀌었어. 내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노력들을 지금 해놓아야지 2021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걸 토양을 충분히 만들어놔야지 20년에 물을 주기만 하면 싹이 트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행정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방문해라고 외친다고 시민들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게 해야죠. 네, 어쨌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이광현 전 익산시 두레PD를 모시고 관광 두레PD 모시고 익산시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